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 오늘은 김보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달랑 명함만 주고 갔다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왜요? 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가만히 서서 우산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쪽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후진을 합니다. 어휴, 이 초등학생은 후진하는 차량에 그대로 밀려서 넘어지고 마는데요. 어머. 차량 운전자는 이를 보지 못했는지 아이가 고꾸라져 있는데도 차량을 돌려 나가려고 합니다. 어이구. 필사적으로 기어서 뒤로 물러나가는 학생. 이 아찔한 장면이 담긴 CCTV가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까? 어쨌든 서 있는 건 보이는데요. 네, 이 학생이 자신이 조카라고 밝힌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조카가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어휴.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달랑 명함만 주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명함을 줬으니까 또 뺑소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피해자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갔으니까 뺑소니가 적용될지 일반 사고로 적용될지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인명피해가 났을 때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란 말이에요. 성인인 경우에 성인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 갔다.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인 경우에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즉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사후에 연락을 다시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고 어린아이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수사 상황을 보면서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소. 지금 방금 내용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반가사유상 관련한 소식인데요.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걸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두 개의 불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반가사유상은 전 세계 원형으로 남아있는 게 70여 점 정도 되는데 그중 2점이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두 개의 반가사유상이 6년 만에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함께 전시된다고 합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저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두 반가사유상을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전시한 건 지금까지 총 3번으로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시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최욱 건축가가 새롭게 꾸민 사유의 방을 마련했다고 하니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점 있을 때보다 2점을 동시에 놓으니까 그 미소가 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얼굴을 비교하는 재미, 시대 50년 차이를 느끼는 재미, 그다음에 각각 웃고 있지만 웃는 표정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일본에서는 목각으로 만든 것도 굉장한 보물로 친다던데 우리는 저런 걸 2점을 나란히 두고 있으니까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025년 드론 택시 뜬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생긴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다들 상상만 해보셨을 텐데 몇 년 후에는 현실이 됩니다. 도심 환경교통, 즉 UAM은 흔히 드론 택시로 불리면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무인 이동체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 드론 택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오늘 김포국제공항에서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3분에서 5분 정도 3km 상공을 비행하는 걸 성공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가는 건 봤겠는데 근데 얼마나 높이 떠서 갔습니까? 네, 오늘 시험 비행에는 볼로콥터라는 독일의 드론형 모빌리티가 투입됐습니다. 이 기체는 2인승이라 승객 1명을 태울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8km에서 최고 고도는 50m입니다. 오늘은 승객을 태우지 않고 3분 정도 행사장 주변 상공에서 선회 비행을 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걸려요? 이제 뭐 어디 가는데요? 네네. 가는데 이제 잠실까지 가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뭐 옆 나라 가서 점심 먹고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이런 날도 오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테슬라 대항마 이건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테슬라 대항마인데 전기 자동차 업계 1위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국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리비안 시장 가치는 1,070억 달러, 우리 돈 126조 1,5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리비안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GM, 스텔란티스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게 됩니다. 와, 과연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대거 지분을 팔았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결정해달라는 돌발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트윗에 테슬라 주가는 이틀간 16% 이상 급락했는데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약 6조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왜 자기 주식을 대거 팔았을 때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어보고 판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3억 6천만 원 배구공. 뭐 황금칠도 있는 배구공입니까? 네. 2000년도에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 영화 캐스터웨이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죠. 네, 무인도에 떨어진 톰 행크스에게 유일한 친구는 바로 배구공 윌슨이었습니다.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피로 공의 이목구비를 그리고 브랜드 이름을 따서 윌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윌슨이 최근 경매에서 23만 파운드, 약 3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와. 영화 속에선 배구공이 하얀색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촬영 중에 물에 오래 담겨 있어서 지금은 형태도 찌그러졌고 색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남아있고 머리카락 부분도 잘 보존돼 있어 영화 팬이라면 배구공만 봐도 관람 당시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저 영화 보면서 참 재밌게 봤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참 몸값이 많이 올랐네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